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영어 강사로 일하며 예쁜 딸 하나를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가슴 아팠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하기도 했던 제 지난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튜브로 다른 분들 사연을 보면서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땠을까 생각만 했지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공감과 용기가 될까 싶어 오늘 큰맘 먹고 제 이야기를 풀어놓으려고 해요. 제 전남편과 저는 꽤 오래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에 만나 30대 중반까지 만났으니 청춘의 상당 부분을 그 사람과 보낸 셈이었죠. 오래 만났으니 자연히 결혼도 이 사람이랑 하겠거니 했는데요. 사실 남편은 결혼 얘기를 잘 꺼내진 않았고 결혼은 제가 더 원했습니다. 나이도 차고 친구들 하나둘씩 가정을 이루는 걸 보며 저도 안정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근데 그 남자는 제가 결혼 얘기를 하면 딴청을 피우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등 발을 빼기 일쑤였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남자는 저랑 오래 만나긴 했어도 저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미적미적한 그 남자의 태도에 이러다가 내 인생만 허비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꽤 오래 만났잖아. 난 이렇게 흐지부지 시간만 보내고 싶지 않아. 결혼 생각 확실히 없으면 나 그냥 여기서 그만할래. 내 인생도 중요하니까. 제가 단호한 태도로 나오자 그 남자는 그제야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뭔가 억지로 끼워 맞춘 단추 같다는 그 찝찝함이 있었음에도 그래도 결혼한다면 그 남자랑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결혼을 했고 걱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막상 결혼하고 나니 남편은 초반에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다정했고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래서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요. 그 행복은 신기루처럼 짧았고 힘든 일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댁, 정확히는 어머님이었어요. 아버님은 식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시는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하신 분이었는데요. 성격 호탕하고 시원시원하시고 능력 좋으시고 사람으로서 너무 괜찮을지 모르지만 남편감으로선 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여자 문제로 어머님 속을 종종 썩히셨다고 했거든요. 특히나 가장 근래에 만난 여자가 있는데 아버님은 그 여자랑 꽤나 진심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여자 문제로 속을 썩였어도 그래도 여태까지는 적당히 놀고 끝난 문제였는데 마지막 여자랑은 아버님도 꽤나 심각했던 것 같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님도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죠. 어머님이 그 상간녀네 집 찾아가고 그 상간녀 머리채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난리 끝에 어머님이 중내 사내에서 아버님이 그 상간녀를 정리하겠다고 했고 일단락이 난 걸로 하는데 아버님은 여전히 미련이 있어 보이니 어머님은 그때부터 화병이 제대로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제일 만만한 게 며느리인지 그 화와 울분을 저에게 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전화로 시작해서 하소연을 하셨어요. 들어드리는 것도 정말 힘들었죠. 그러다가 나중엔 아예 저희 집을 자기 하소연하는 장소로 삼으셨고 수시로 오셨습니다. 저는 문화센터 강의도 하지만 온라인 강의도 많이 해서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다 보니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막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니네 아버님이 그년이랑 아직도 만나는 것 같다. 에이, 설마요 어머님. 아버님이 각서도 쓰셨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너 같으면 믿겠니? 각서 썼다고 다 믿으면 세상에 사기꾼이 어딨고 거짓말이 어딨겠어? 너는 적은 나이도 아닌데 그렇게 순진해? 하면서 막 저한테 뭐라고 하십니다.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불난지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머님. 제가 봐도 아버님 아직도 그 여자 만나는 것 같아요. 어머님보다 그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아버님 뒷조사도 더 해보세요. 이래야 되나요? 며느리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결국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만만한 게 전지 저한테 자꾸 화풀이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들어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를 대놓고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시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은 애먼 걸로 저한테 화풀이까지 일삼으셨죠. 넌 우리 아들이 착하고 건실하니까 아무 걱정이 없지? 너는 정말 결혼 잘한 줄 알아라. 고마운 줄 알고 살아. 내가 얼마나 그런 걸 교육 잘 시켰게. 남편이 바람 피고 다니면 얼마나 속이 썩어나는 줄 아니? 너는 그런 거 모르고 살 거 아니야. 남편 잘 둔 덕에. 네,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지. 솔직히 너네 집이랑 우리 집 사는 형편도 천지 차인데 너 얼마나 시집 잘 갔니? 막 그러십니다. 아버님이 자수성가하시긴 했지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고 사시는 형편도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걸핏하면 저한테 고마운 줄 알라고, 시집 잘 간 줄 알라고, 홀어머니랑 살면서 언감생신 우리 집에 어떻게 시집 오느냐고 그런 소리를 잘하시는 거예요. 듣는 저는 너무 상처받고 화가 날 때도 많았죠. 그리고 어머님은 저나 저희 집 살림 가지고도 화를 잘 내셨어요. 너 집에 있으면서 살림을 제대로 하는 거야? 집 구석이 이게 뭐야? 치우는 거 맞니? 다른 사람들 다 저희 집 오면 집이 어쩜 이렇게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예쁘냐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오직 어머님만 어떻게든 구실을 잡아서 저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하셨어요. 저도 너무 지치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제가 어머님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처음에야 어머님도 상처가 많으셨겠구나 안쓰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들어드리고 위로도 해드렸죠. 하지만 갈수록 정도가 지나치고 저를 너무 함부로 취급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했을 때였습니다. 임신 초기였는데 어머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아무래도 그 상간녀를 계속 만나는 것 같은데 저보고 같이 미행을 해달라고요. 아직 임신 초기기도 해서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안정을 취하라고 했는데 어머님은 저더러 미행을 같이 다니자고 하시니 너무 놀랐죠. 저는 거절을 했는데도 어머님은 막무가내였고 결국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에게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아빠 바람 피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여자랑 끝났잖아요. 그리고 미행이고 뭐고 왜 이 사람을 끌어들여요? 나 혼자 가기 좀 그러니까 그렇지. 얘 미영아, 너는 그걸 네 남편한테 다 일러 바쳤니? 일러 바친 게 아니라요, 어머니. 아이고, 미주알 고주알 남편한테 쪼르르.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래, 가지 마라. 나 혼자 알아서 갈 테니. 라면서 저한테 화를 내셨죠. 그렇게 기어코 그 상간녀가 하는 가게를 다시 찾아가신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아버님과 상간녀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상간녀와 그 상간녀 딸까지 어머님한테 삿대질하고 욕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꺼지라고요. 어머님은 그 상간녀는 물론 상간녀의 딸한테까지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신 거였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 일로 오히려 저한테 미움이 더 커지셨습니다. 왜 제가 따라가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제가 따라갔으면 2대2니까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쫓겨나지도 않았을 텐데
제가 안 따라가줘서 당신이 그런 꼴을 당했다 그거죠.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인가요. 바람난 남편도 그 남편과 바람핀 상간녀도 아니고 임신해서 같이 안 따라가준 며느리가 가장 원망스러운 상황이라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막말로 제가 거기 가서 싸움에 휘말렸다가 뱃속에 아이라도 잘못되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그 일을 겪고 나서 더 심하게 저를 들볶으셨어요. 나중에는 마치 제가 그 상간녀와 한패라도 되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고 몇 번이나 얘기도 했어요. 여보, 나 진짜 이러다 신경쇠약 걸릴 것 같아. 어머님 오실 때마다, 전화하실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아. 당신이 아들이니까 당신이 중간에서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자기도 우리 엄마를 좀 불쌍하게 생각해줘. 같은 여자로서.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면 저러셔. 엄마 비위 좀 적당히 맞춰줘. 나도 아버지 밑에서 일해야 되는데 막말로 엄마 아빠 비위 거슬러서 나도 좋을 게 없잖아. 나는 회사에서 아빠 비위 열심히 맞추니까 집에서는 자기가 엄마 비위 좀 맞춰줘야지. 안 그래? 그런 식입니다. 남편은 제가 당연히 어머님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었죠. 결국 방패막이 하나 없이 저는 어머님의 모든 감정의 칼날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로 철저히 남의 편이더라고요. 그러다 제 인내심이 바닥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친정엄마 생신날이었는데요. 한 달 전부터 남편에게 얘기하고 어디 갈지 약속과 예약도 해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맘때 하필 어머님이 또 시아버지랑 싸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어머님은 그때 지속적인 의부증을 앓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아버님을 의심했고 자신이 계속 속고 있다는 생각을 하셨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아버님하고 크게 싸웠는데 문제는 집에서 나와 저희 집에 와서 버티고 계신 거였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시니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며칠 있다가 친정엄마의 생신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녁에 친정엄마 생신이라서 식당을 예약해놨거든요. 어머님 식사는 제가 다 차려놓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순간 어머님 얼굴이 싸늘하게 굳더군요. 뭐라고? 너 지금 이 시어미를 버려두고 나가겠다는 거니? 네? 어머니,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 생신이라서. 시어머니가 집에 와 있는데 니네 엄마 생일 챙긴다고 굳이 가야겠다는 거냐고. 내 기분이 어떨지 생각 안 해봤니? 넌 눈치가 없어? 라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허구한 날 하소연에 아버님 욕에 사람을 들들 볶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저더러 뭘 어쩌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언제까지 어머님 기분 비위 다 맞춰드려야 되나요? 게다가 다른 날도 아니고 저희 엄마 생신이잖아요. 아버님하고 싸웠다고 아들네 집에 며칠이나 있으신 것도 기막힌데 저희 엄마 생신까지 눈치 보고 가지 말라는 건가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생신이고 어머님한테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기분 안 좋으시다고 저희 엄마 생신까지 못하나요? 너 말 아주 웃기게 한다. 눈 동그랗게 뜨고 잘도 따지네. 너 이런 성격이었으면서 여태까지는 어떻게 숨기고 살았니? 어머니, 저도 너무 힘들어요. 참고 참다가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네가 뭘 참는데 내가 뭘 어쨌다고? 하면서 갑자기 막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얘 아주 웃기네. 너네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어른한테 그딴 식으로 하라고 가르쳤느냐고. 라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엄마까지 들먹이면서 저런 막말을 할 수 있나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죠. 어머님이 뭐라 하든 말든 무시하고 그냥 나가려고 외투를 입는데 제 등 뒤에 대고 더 심한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야! 너네 말 안 들려? 이 싸가지 없는 년! 네 애미 얼굴에 먹칠 제대로 한다. 부모 욕먹이는 것도 가지가지야. 그 말에 저는 결국 뚜껑이 열렸어요. 그만하시죠. 지금 누가 누구한테 싸가지 없다고 하세요? 어머님이야말로 본인 스트레스 푸는 도구로 며느리한테 온갖 막말 쏟아내시잖아요. 어머님이야말로 교양 없고 예의 없는 거 아니시냐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왜 함부로 입에 올리세요? 친정엄마 생신도 못 가게 만든 시어머니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요. 뭐? 이게 진짜 미쳤나? 어머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다 화풀이 하세요?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제가 어머님 하소연 들어드리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저는 그렇게 쏟아내고는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분노와 복잡한 심경으로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상기된 감정으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따로 연락 안 했습니다. 저희 엄마 생신인 거 여러 번 얘기했고 남편도 잘 아니까 예약된 식당으로 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다 되도록 남편은 오지 않더라고요. 엄마도 이 서방 무슨 일 있느냐고 걱정하시고요.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왜 안 와? 당신이야말로 지금 어디야?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고 나간 거야? 엄마 집에서 혼자 울고 계셔. 라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지금 집이라고? 오늘 무슨 날인지 잊어버린 거야? 우리 엄마 생신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러자 남편도 주춤하더라고요. 아, 그게 오늘이었나? 미안. 근데 네가 엄마 속을 저렇게 뒤집어 놓고 나가면 어떡해. 엄마 울고불고 난리 나셨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자기 엄마는 그토록 챙기라면서 저희 엄마 생신조차도 까먹는 남편에게 환멸이 났죠. 누가 누구를요? 어머님이 나한테 먼저 온갖 쌍욕 퍼부으신 건 얘기 안 하디?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우리 엄마까지 들먹이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셨어? 내가 그런 말 듣고도 헤헤 웃으면서 참고 있어야 했니? 당신은 도대체 그동안 뭐 했는데? 내가 당신 엄마 하소연이면 욕 들어가면서 참을 동안 도대체 당신은 뭐 했느냐고. 그래도 어른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집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 뭐라고? 넌 정말 끝까지 네 엄마 편이구나. 그렇게 니네 엄마는 중요하면서 우리 엄마 생신은 아예 잊어버리고 내가 너네 엄마한테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 그래, 네 말이 맞아.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며느리한테 시아버지 불륜 미행 따라가자고 하고 인격 모독하는 시어머니는 어른 대접받을 자격도 없어. 당신도 마찬가지고. 제가 막 쏟아내자 남편도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저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지도 딱히 할 말이 없어서였겠죠. 저는 씩씩대며 그랬습니다. 어머님한테 전해. 이제 다신 나한테 그딴 식으로 대하지 말라고. 그리고 당신도 잘 들어. 이제 당신 엄마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 나한테 니네 엄마 뒤치다거리 해달라고 하지 마. 나 더 이상 그런 짓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한테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한참 뒤에 식당에 나타났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서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님 문제는 당신이 전담해. 난 우리 엄마 챙길 테니. 어머님, 우리 집에서도 나가시라고 하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 그렇게 못하겠으면 내가 나가면 그만이야. 나 오늘은 엄마 집에서 잘 거니까 어머님도 짐 챙겨서 나가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그래. 남편은 제 단호한 태도에 결국 알겠다며 돌아가더라고요. 남편이 어떻게 얘기했는진 모르지만 어쨌든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나가셨고 저한테 따로 연락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아예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어머님 번호도 싹 차단을 했고 행여나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오시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말든요. 어머님이나 남편이 제게 불평불만을 토로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막말로 이혼했으면 했지 어머님 하소연과 막말 더 이상은 못 듣겠다는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어머님을 피하니까 어머님은 남편에게 제 욕도 엄청 한 모양이었어요. 아버님 욕에 상간녀 욕에 제 욕까지. 그렇다 보니 저희 남편도 어머님에게 질릴 대로 질린 거죠. 나중에는 자기가 먼저 어머님한테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웃긴 게 어머님도 그 와중에 아들 말은 들으시는지 그 뒤로 어머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어찌됐든 일단 평화가 찾아왔죠. 그 저희 딸 하늘이가 태어났어요. 아들만 있던 시댁의 첫 손녀딸이라 아버님이 저희 하늘이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하늘이 덕분에 저랑 어머님 사이도 조금은 풀어졌고 그래서 저도 시댁 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죠. 하지만 그 평화 역시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 남편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또 회식이라며 늦는다고 했어요. 그맘때 남편은 회식이나 야근, 회사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회식도 회사 일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이해하면서도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 싶긴 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하늘이가 밤새 불덩이처럼 열이 끓었습니다. 보통은 해열제를 먹이면 열이 내려가는데 그날은 해열제도 소용이 없었죠. 응급실이라도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남편은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택시를 부를까 남편을 부를까 고민하다가 일단 남편 팀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책상에 남편 팀 동료의 명함들이 있었거든요. 그중 얘기를 몇 번 들었던 가까운 동료에게 전화를 한 거죠.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남편이 오늘 회식한다고 했는데 혹시 저희 남편이랑 같이 계신가요?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요. 네? 회식이라뇨? 아닌데요. 그리고 이 과장님은 아까 칼퇴하시던데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지더군요. 바람 피는구나 라고요. 아버님도 그런 성향이 있었기에 남편도 혹시나 했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자 바로 바람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하늘이가 더 급한 상황이었기에 저는 택시를 잡아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입원 수속을 밟고 꼬박 밤을 새웠죠.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당신이 인간이야? 애가 밤새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전화기도 꺼놓고 어디서 뭘 한 거야? 회식! 웃기지 마. 어제 회식 없었다는데 솔직히 말 안 해? 누구랑 있었어? 남편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지만 끝까지 바람은 아니라고 잡아댔어요. 하지만 전 이미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며칠 뒤 저는 남편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어떤 여자의 역겨운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남편과 어떤 여자가 주고받는 은밀한 대화 소리들, 장난과 웃음소리들, 게다가 저를 속이기 위한 계획들. 배신감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더니 결국 저희 남편도 아버님이랑 똑같이 불륜질을 한 거였죠. 저는 분노를 삭히며 이성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감정적으로 날뛰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저는 인터넷 카페를 뒤져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내게 되었고 그러다가 어떤 카페 회원으로부터 흥신소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일 처리를 잘해주는 곳이라고 했고 저는 결국 저희 남편에 대한 뒷조사를 의뢰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받았을 때 남편이 한 대학원생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최리원이고요. 무용과 대학원생입니다. 아, 이 여자가 내 남편과 바람을 핀 거구나. 그 사진을 보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진도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 중에는 낯익은 얼굴도 있더군요. 잠깐만요. 이 여자는 누구인가요? 아, 이 사람은 최리원 씨 엄마입니다. 엄마라고요? 예, 최리원 씨 엄마가 여기서 일시집을 하고 있고요. 아빠는 없는 것 같고 엄마랑 둘이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의 엄마가 왜 낯익을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가게를 간 적도 없는데 하면서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떠오르더라고요. 어디서 봤는지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죠. 그리고 이 기막히고 소름 끼치는 진실 앞에서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최리원의 사진을 던졌어요. 이래도 바람이 아니라고 할래? 남편은 증거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어요. 와, 무섭네. 이제 뒷조사까지 하냐? 들키니까 고작 한다는 말이 무섭다요? 아, 그래. 그럼 이혼하자. 됐지?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바로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뭐라고? 내가 뭐 네 앞에서 빌 줄 알았어? 됐다 그래. 그냥 이혼하자. 나 솔직히 당신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처음에 결혼하자고 했을 때 그때도 확 끌리는 건 없었는데 오래 사귀었고 이런저런 조건 괜찮고 성격 착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 잘 챙기고 살겠구나 싶었어. 그래서 결혼한 건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그것도 아니잖아. 너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냐? 나도 정 떨어졌어. 게다가 이제 뒷조사까지. 막말로 우리 아빠 재력 정도면 나 너보다 훨씬 어리고 예쁜 여자 만날 수 있거든. 나 그냥 너랑 정리하련다. 이혼해. 라는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뻔뻔해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바람핀 주제에 미안한 게 아니라 그냥 이혼하자입니다. 아쉬울 게 없다고요. 너무 기막히면서도 한편으론 차가운 웃음이 번지더라고요. 저 따위 정신머리니까 그런 여자랑 바람이 난 거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 이혼하자. 누가 들으면 싫다는 너 억지로 발목 잡고 결혼한 줄 알겠어. 나야말로 내 발등 제대로 찍은 거 알겠거든. 네 더러운 사생활 법정 가서 아주 탈탈 털어줄게. 친권이며 양육권은 꿈도 꾸지 마. 너같이 더러운 인간한테 우리 하늘이 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남편과 싸우고 바로 이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버님이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게 다 사실이야? 너네 이혼한다니? 네, 저희 이혼합니다. 이 사람이 바람났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아버님은 황당한 표정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 저를 쏘아붙이시는 겁니다. 꼴 좋다. 내 저럴 줄 알았지. 성격이 저 모양 저 꼴에 시부모한테 저렇게 하는데 어느 남자가 남아있겠어?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말 틀렸냐고. 너 나한테 어떻게 했니? 우리 종원이도 너한테 질린 거다. 봐라, 네가 나한테 좀 잘했으면 나도 이럴 때 네 편 든다. 근데 지금은 아니지.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혼해라. 솔직히 우리 종원이 정도면 너보다 훨씬 나은 애 얼마든지 만난다. 아니 누가 와도 너보다는 낫겠지. 그러시는 겁니다. 자기도 남편이 바람 펴서 너무 힘들어 봤으면서 어떻게 저한테 저렇게 말하시나요? 아들이 바람 폈는데 미안해 하는 것도 염치 없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더러 꼴 좋다고 하는데 와,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제가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니 어머님도 아버님도 황당하게 저를 보는 겁니다. 제가 실성을 했나?
너 왜 웃는데? 너무 웃기잖아요, 어머님. 누가 와도 저보다 나을 거라고요? 그런가요? 그럼 직접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랑 바람이 났는지. 저는 상간녀의 사진을 꺼내서 올려놨습니다. 어머님은 코웃음을 치며 그 사진을 보더라고요. 아유, 젊고 예쁘네 뭐. 라고 저를 약올리시더니 표정이 이상해지셨습니다. 얼굴이 낯이 익었을 테니까요. 잠깐만. 가만 보니 얘는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저는 이번에는 체리원과 그의 엄마가 같이 찍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어머님도 옆에 있던 아버님도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게 뭐야? 뭐긴요. 이 인간이 바람핀 여자고 그 여자 엄마잖아요. 네, 제가 그 사진을 봤을 때 낯이 익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바람난 상간녀 사진을 저에게 여러 번 보여줬기에 저도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난 상간녀의 엄마가 바로 아버님의 상간녀였던 거죠. 제가 사진을 꺼내자 남편은 난리를 치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하면서 갑자기 사진을 뺐더니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아버님도 이미 사진을 본 후였죠. 특히 어머님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충격받아서 넋이 나간 표정이었죠. 내가 다음에 정식으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무용하는 애고 지금 대학원생인데. 그 순간 어머님이 눈이 돌더니 뒤에 있던 쿠션을 남편에게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남편은 갑자기 쿠션 맞고 놀란 얼굴이고요. 야! 너 미쳤어? 네가 바람났다는 얘가 쟤야? 엄마 왜 이러세요? 왜 이러냐고? 어머님은 혼자 흥분해서는 뒷목 잡고 쓰러지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어리둥절해하고요. 아버님은 다 아니까 곤혹스러운 얼굴이었죠. 왜 이러시는데요? 그 순간 어머님이 남편에게 달려들어 울부짖으며 등짝을 때렸죠. 여자가 없어서 니네 아빠랑 바람난 그 상간녀 딸이랑 바람을 피니? 예? 리온이 엄마가요? 남편도 기함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지 딴청하고 있고요. 어머님은 꼴딱 넘어가서 남편을 두들겨 팼죠. 그러더니 애비나 자식이나 똑같다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우시고 지켜보는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저는 그 난장판 속에서 조용히 이혼 서류를 꺼내 내려놨습니다. 도장 찍어. 이혼해 줄 테니까. 어머님, 이 사람이 저랑 헤어지고 이 여자랑 결혼할 거라던데. 사돈끼리 만나면 아주 볼만하겠어요. 조심하세요. 제 말에 어머님은 얼굴이 시뻘개지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지옥 같은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난리판을 보는데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도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왜냐면 아버님은 사실 여전히 그 상간녀 아줌마를 만나고 있었던 모양이었거든요. 어머님을 속이고요. 어머님을 정리하고 그 여자랑 재혼할 생각까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상간녀 딸과 본인 아들도 바람을 피고 있었던 상황이니 이게 무슨 막장 콩가루 상황인가요? 아버님은 아들에게 그 여자를 정리하라고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인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요. 그래서 남편은 결국 아버님 때문에 체리원하고 정리를 한 모양인데 어머님은 아버님이 그 상간녀랑 잘해보고 싶어서 아들 불륜을 정리한 일을 알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더군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보니 그건 알겠더군요. 아, 어머님이 아버님을 의심하던 게 의부증이 아니라 진짜긴 했구나 라는 것을요. 어쨌든 저는 그 즉시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했습니다. 양육권 싸움도 함께요. 법적인 싸움은 반년 넘게 지속됐고 아버님이 그나마 양심은 있는지 미안하다고 따로 위자료와 돈을 좀 더 챙겨줘서 무사히 이혼을 했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상간녀 모녀와 쌍으로 바람핀 그 일은 제가 굳이 소문내지 않아도 일파만파 소문이 다 났습니다. 왜냐고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전시모가 전시부의 회사랑 그 여자 가게에 또다시 찾아가서 어마어마한 깽판을 쳤다고 했거든요.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전시부랑 전시모도 이혼 얘기 오간다는데 악에 바친 전시모는 만약 이혼하면 전시부도 그 상간녀 모녀도 다 가만 안 둔다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벼르고 있다고 하네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사람들도 다 손가락질하고 자기들끼리는 여전히 전쟁 중이었죠. 개막장 사건과 이혼이라는 큰일까지 겪어서 한동안은 심란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딸 하늘이와 둘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를 올가매던 불행한 관계에서 벗어나 저와 아이에게 집중하며 살고 있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시모도 전시부의 외도가 도무지 용서가 안 됐으면 차라리 이혼하고 갈라섰으면 되는데 이혼할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시부에게 당당하게 이혼하자고는 못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니 만만한 며느리인 저를 괴롭히고 그렇게 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시부와 전 남편이 제일 쓰레기지만 전 시모 역시 정말 비겁하고 못된 인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을 제 인생에서 계속 지워내면서 살려고 해요. 저는 어쨌든 전 시모와 달리 아니다 싶을 때 끊어내고 털어냈으니 제 인생과 멘탈을 지켰다고 생각하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했던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은 40대 여자입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후련함과 허무함, 그리고 지나간 시간이 마치 낡은 흑백 필름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세월 동안 제 발목을 잡았던 건 가족과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굴레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남편과 내가 만든 가족이었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왜 그렇게 아둥바둥 참고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저를 힘들게 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못된 시어머니의 전형이었어요.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도 많이 본다는데 웬걸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전형적인 못된 시어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님이 생각 없이 내뱉는 막말들은 비수가 되어 꽂혔고 또 온갖 구실로 생활비도 털어가셨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본래 조용한 성격입니다. 화를 내는 법도 감정을 드러내는 법도 서툴렀고 여간에도 화를 내지도 않아요. 그냥 참는 게 더 편한 사람이죠. 저보고 성격 좋다, 착하다, 무던하다, 화가 없는 사람 같다 그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그냥 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싫은 소리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속으로 삭히고 마는 어찌 보면 미련하고 바보 같았던 사람이었죠.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부류는요. 저 같은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보더군요. 결혼 초부터 제 성격을 파악하신 건지 바로 저를 얕잡아 보고 또 친정을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좀 더 강하게 나갔더라면 만만하게 보이지만 않았더라면 그러면 저러지 않으셨을까 하는 부질없는 후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머님 앞에서 늘 작아지는 부족하고 만만한 며느리로 20년을 살았습니다. 초반에는 그 막말과 무시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결혼을 잘못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무뎌지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늘 문드러지고 있었죠. 특히 돌아가신 저희 엄마를 함부로 입에 올리셨을 땐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힘으로 저와 언니를 키우시며 억척같이 사셨죠.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시는 분인데 그런 엄마를 두고 시어머니는 종종 무시하는 발언을 하곤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기 때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다리를 계속 져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외할머니 다리 저는 모습 따라하겠다면서 외갓집 좀 그만 가라는 소리도 잘했죠. 애들 외갓집 좀 그만 보내. 애들이 이상하게 걷는 거 배운다. 그런 식의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어머님 앞에서는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짓눌려온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런 개념 없는 소리를 할 때 남편은 뭘 했냐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인 양 모르는 일인 양 허허실실 방관을 했었죠. 제가 어머님 때문에 힘들어하면 제 앞에서는 미안하다, 엄마가 원래 말을 함부로 하신다, 다음에 또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하겠다 등등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언제나 모른 척 남의 일인 양 외면했죠. 게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저에게 짜증을 내더군요. 아, 좀.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당신이 직접 엄마한테 말해. 그만하시라고. 내가 어떻게 그래. 당신 엄마잖아. 당신 엄마라니. 시어머니 보고 당신 엄마라고 하는 게 말이야? 호칭 제대로 써. 그리고 당신은 입 없어? 당신 문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빠질란다. 나까지 곤란하게 좀 하지 마.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엄마가 저와 저희 엄마에게 퍼부는 막말은 괜찮고 제가 당신 엄마라고 칭하는 건 기분 나쁘다는 건가요?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에 치가 떨렸죠. 하지만 섭섭하긴 했어도 그런 이유로 이혼까지는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어머님에 관한 문제만 아니면 남편은 그럭저럭 평범한 남편이자 아빠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저 역시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혼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님의 도가 지나친 행동과 말투, 남편의 방관적인 태도 때문에 울컥울컥 서운함이 올라올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던 건 아닌데요. 제 마음속에는 늘 나 하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익숙함이라는 틀 안에 저를 가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간 곳은 어느 창업사업 설명회장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 사업 해보고 싶어. 지금 회사 희망퇴직하고 창업하려고. 평생 회사밖에 모르던 사람이 뜬금없이 웬 창업인가 싶어 놀랐죠. 게다가 설명의 내용을 들어보니 아이템도 영 별로였습니다. 사업 설명하는 사람들이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반짝 유행하다 금방 사라질 아이템처럼 보였죠. 저는 장기적으로 볼만한 아이템도 아니고 괜찮은 사업 같지도 않다고 말렸는데 남편은 제 얘긴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이미 무언가에 단단히 홀린 듯 했죠.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 이건 무조건 대박이야. 나 반드시 이거 해야겠어. 지금 회사 다니고 이런 시간도 아까워. 시작하면 나 잘할 자신 있다니까. 라면서 사업을 빨리 시작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저희 집 재산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저희 집 생활비에 어머님 생활비까지 써야 했기에 여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남편은 집 담보대출을 받자고 했고 저는 불안했지만 남편의 뜻이 너무 확고했기에 꺾을 수도 없었어요. 무조건 한 번은 해야 끝나겠더라고요. 하지만 담보대출까지 해서 시작하는 사업이라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소식을 들으신 엄마가 선뜻 도움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자도 높은데 괜히 대출 받지 말고 엄마가 돈을 좀 해줄 테니 그걸 쓰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재산 미리 주는 셈치라는 소리도 하셨죠. 저는 죄송스러워 거절했지만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평소엔 처가의 발길도 잘 안 하던 사람이 돈 주신다는 말에는 장모님 최고를 외치며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살갑게 굴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꼴불견이던지. 저는 엄마께 더 죄송한 마음만 커졌습니다. 엄마는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저와 언니를 홀로 키우신 분입니다. 자신에겐 지독히 아끼고 옷이나 신발도 해질 때까지 입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본인 건 아껴도 자식들에게는 늘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셨죠. 그런 엄마가 힘들게 모으신 돈으로 사위의 사업자금으로 내어주신다니 제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저는 극구 거절했지만 엄마는 결국 제 남편에게 돈을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받은 만큼 엄마에게 더 잘해야겠다. 내가 더 효도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하지만요, 사람의 앞일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의 창업자금을 엄마가 도와주시기로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엄마가 하루아침에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언니의 울음 섞인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가는 동안에도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서 싸늘하게 누워 계신 엄마를 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평소 특별히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닌데 그날 아침 가게 문을 여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옆 가게 사장님이 발견하시고 구급차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엄마는 차가운 가게 복도 앞에서 목숨을 잃으신 거였죠. 너무 황망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차라리 어디가 아프셨던 거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겁니다. 건강하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갑자기 이렇게 하루아침에 기가 막혀서 눈물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니 제 눈앞 세상의 불이 탁 하고 꺼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기분이었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거의 넋이나가 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장례를 진행하면서 뒤늦게 눈물이 터져 바닥을 기며 울었죠.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말만 하지 말고 좀 잘해드릴 걸, 신경 쓸 걸,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엄마는 안 계셨으니까요. 그렇게 울고 또 울고 장례를 어떤 정신으로 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도 한동안 너무 큰 슬픔에 빠져 헤어나오기가 힘들었죠. 엄마가 돌아가시니 후회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고됨을 엄마에게 투정 부렸던 일, 힘든 엄마 마음 헤아려주지 못했던 철없는 행동들, 이 세상 유일한 내 편이었던 엄마였는데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깊은 슬픔과 우울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죠.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언니와 아이들의 걱정에 저는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엄마가 더 슬퍼하실 거야. 씩씩하게 살자. 그리고 엄마가 남기신 유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통장에 돈, 살던 집, 가게와 상가 건물, 보험금까지. 절차는 복잡했고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마치 엄마의 죽음값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모든 상속 절차가 마무리될 무렵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걱정하는 척 안부를 묻는 목소리에 순간 웬일이시지 하는 생각도 잠시 이어지는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 상속 정리는 다 끝났니? 그래서 너 얼마나 챙겼어? 많이 받았어? 너네 언니만 없었으면 그 돈 다 네 차지였을 텐데 아깝다 아까워. 그래서 정확히 얼마 받았다는 거니?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간 억눌러 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죠. 이 사람은 정말 악마인가? 딸이 엄마 잃은 슬픔에 제정신이 아닌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돈 얼마 받았냐는 얘기라니 분노가 치밀었죠.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뭐? 지금 제정신이시냐고요? 미치셨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시어머니도 당황한 듯 했죠. 엄마 돌아가셔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런 사람 앞에서 돈? 상속? 그딴 말이 나와요? 돈 받았으면 뭐요? 어머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아무리 사람이 무식해도 할 말 못할 말 정도는 구분해야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유산 상속? 어머님이 그게 왜 궁금한데요? 저희 엄마한테 뭐 맡겨놨어요? 평생 생활비 그렇게 뜯어갔으면 됐지. 우리 엄마 돈까지 왜 탐내는데요? 어머님이 무슨 자격으로요? 저는 거의 이성을 잃고 악을 쓰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눈물이 쏟아졌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20년 묵은 분노와 서름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였습니다. 그때 방에 있던 남편이 뛰쳐나와 경악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저보고 진정 좀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 인간의 얼굴조차 보기 싫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한참을 울며 시어머니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살면서 욕이라고는 거의 해본 적 없는 제가 그날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무엇보다 돌아가신 엄마에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못난 딸이라서 만만한 며느리라서 돌아가신 후에도 이런 소리를 듣는구나 싶어서 사무치게 죄송하고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얘기 좀 하자고 했지만 다 필요 없으니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남편은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는 엄마가 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흥분하냐며 저를 다독이려 했죠. 너네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 엄마 죽어서 돈 받아 챙겼냐고. 우리 언니 없었으면 내가 더 받았을 거라면서 얼마나 받았냐고 대놓고 묻더라. 너네 엄마 정말 제정신 아니야.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우리 엄마 돈을 왜 탐내는데? 어머님이 무슨 자격으로? 저는 남편에게도 고함을 지르며 쏟아냈고 제 말에 남편도 깊은 한숨을 쉬더군요. 왜? 또 나보고 참고 넘어가 보라고 해보지. 엄마 성격 원래 저런 거 모르냐고. 당신이 그냥 참으라고. 나한테 또 그래봐. 아니야, 엄마가 잘못하셨네. 근데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일단 좀 진정 좀 해. 그따위 소리를 듣고도 진정이 돼? 당신 같으면 진정이 되겠어? 너네 엄마는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아니, 엄마가 100번 잘못한 거 맞는데 당신도 지금 너무 흥분해 있으니까 일단 이성을 좀 찾고. 이성? 이성은 내가 아니라 너네 엄마나 찾으라 그래. 평생 동안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며느리 가슴에 대못 받고는 친정엄마 돌아가셔서 밥도 못 먹고 눈물바람 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거기다 대고 유산? 진짜 진절머리 난다. 나 당신 얼굴 꼴 보기도 싫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 엄마 이해달라 어째라. 나한테만 이해 바라는 당신도 꼴 보기 싫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당신은 그저 나한테만 진정하라 그거지. 진짜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그냥 갈라서야 내가 이 꼴 안 보지. 갈라서자는 말에 남편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뭐? 갈라서? 아무리 흥분해도 무슨 그런 말을 해, 이 와중에. 나 당신 엄마 그 막말 20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당신이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당신 집 며느리 됐다는 이유로
너네 엄마가 짓거리는 별의별 모욕 다 참고 살았다고. 근데 돌아가신 우리 엄마까지 돈으로 보이시나 본데 나도 더는 못 참아. 나가서 너네 엄마한테 똑똑히 전해. 당신 이혼할 거라고. 너네 엄마 때문에 당신 이혼당하는 거라고. 저는 남편을 방 밖으로 밀어내고 다시 문을 잠갔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온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진작에 뒤집어 엎었어야 했는데 왜 바보같이 그동안 참고만 살았을까 하고요. 얼마나 저도 저희 엄마도 우습게 알았으면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까 하고요. 저는 그날 가슴을 치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이 일을 언니에게도 털어놓았어요. 언니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정신이 들었거든요. 가만 보니 내가 뭐하러 개념 없는 시어머니와 무책임한 남편을 데리고 꾸역꾸역 살아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전까진 당연히 내가 참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컸다면 그 일로 인해 정신이 확 들기도 했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고나 할까요?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게 폭발한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빠르게 마음 정리를 끝냈고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번에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혼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아, 여보, 왜 이래, 정말.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나도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엄마도 미안하고 다시는 안 그러신대.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원래 생각 없이 말 뱉는 거. 당신한테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타고난 성격이 저런 거야. 그래서 타고난 성격이면 며느리한테 함부로 말하고 아무 소리나 해도 괜찮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참고 살아야 해? 아니, 그게 아니라 20년 동안 그래도 잘 참아왔잖아. 근데 이제 와서 왜 갑자기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20년 동안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랑 막말들을 내가 왜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여보, 제발 우리 이러지 말자. 그 말에 남편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당신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내 잘못이 커. 내가 진작에 엄마를 말리고 당신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가족이라는 핑계로, 엄마라는 핑계로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게 맞아.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이제 와서 여태까지는 나한테 참고 살라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래? 여보, 우리 애들 생각 좀 하자. 민석이랑 민주 곧 대학 들어가야 되고 한창 예민할 시기인데 부모가 이혼하면 걔들 마음이 어떻겠어. 제발. 언제부터 그렇게 애들 걱정했다고 그래?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왜 걱정을 안 해. 어쨌든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알잖아. 그러더니 남편은 뭔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엄마랑 아예 인연 끊을게. 당신도 더 이상 우리 엄마 안 봐도 돼. 내가 약속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저는 남편의 그런 태도에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막말로 갈라서자고 나오면 남편 성격에 화내고 난리칠 줄 알았거든요. 늘 저에게만 자기 엄마를 이해하라고 강요하고 저의 희생을 당연히 생각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제가 진짜 이혼 카드를 꺼내더니 어머니와 인연을 끊겠다고까지 나오며 매달리는 모습이 낯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제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라고 이혼을 하고 싶겠나요? 어머님에게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아픔이 너무 컸던 건데 어머님만 앞으로 안 보고 살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이혼까지 생각했기에 바로 마음이 돌아선 건 아니지만 그 후로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은 일단 보류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딸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제가 하도 전화를 안 받으니 딸에게 전화해서 저를 바꾸라고 한 거죠.
딸아이가 건네는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너 제정신이야? 그때 나한테 전화해서 그따위로 생난리를 쳤으면 찾아와서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파네.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너네 엄마 죽은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따위로 나와 이따위로. 라는 겁니다. 남편 말로는 어머님도 저한테 미안해했다고 앞으로 조심하겠다니 그랬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어머님 그 소리를 듣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고 더 이상 참을 필요도 없었죠. 제가 어머님한테 왜 빌어야 되는데요?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유산 얼마 받았냐고 돈 타령이나 하는 어머님 그 헛소리를 듣고도 제가 어머님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제가 왜요? 뭐라고? 내가 못할 말했냐? 니네 엄마 죽은 거 맞고 돈 받았다고 하니까 물어본 거 아니야. 참나, 세상 천지에 어느 미친 인간이 상 치는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그때도 말했지만 어머님은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엄마 유산 받았다 한들 어머님이랑 뭔 상관인데요. 네가 받은 돈이면 내 아들 돈이기도 하니까 그렇지. 왜 상관이 없어? 웃기지 마세요. 저 어머님 아들하고 곧 남남 될 거니까. 저 어머님 때문에 이혼할 겁니다. 그 얘기는 아들한테 못 들으셨나 봐요. 뭐라고? 이혼? 이게 미쳤나?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이혼이?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언제 집에 들어온 건지 갑자기 남편이 뛰쳐 들어오더니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로요. 그러더니 자기가 전화를 받더군요. 엄마, 접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왜 이러세요? 노망 나셨어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늘 회피만 하던 남편이 자기 엄마에게 얼굴까지 벌개져서 소리 지르며 따지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엄마 때문에 나 진짜 이혼하게 생겼다고요. 엄마 때문에 내가 정말 돌아버리겠다고. 장모님 돌아가셨으면 많이 힘드냐, 마음 좀 추슬러라, 이게 정상이지. 제가 이혼해야 엄마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아, 됐어요. 차라리 엄마랑 인연 끊을게요. 저 엄마랑 인연 끊었으면 끊었지 이 사람하고는 이혼 못합니다. 이 사람이랑 우리 애들이 내 가족이에요. 엄마도 그냥 자식 없는 셈 치고 사세요. 저희 더 이상 가지도 않을 거고 연락도 안 할 겁니다. 다 엄마가 자초하신 거니까 원망도 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렇게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죠. 그냥 제 앞에서만 말로 인연 끊겠다 어쩐다 하는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자기에겐 엄마보다 저와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면서 저와 이혼하고 싶지 않대요. 그리고 엄마 하는 거 보니 여태껏 저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 싶어서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에 저 역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 역시도 시어머니의 막말과 무시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고 남편도 완전한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니 굳이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의 진심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은 일단 보류할게. 정말 당신이 이혼 못하겠다고 버텨서 솔직히 변호사 사무실에 이혼소송 상담까지 다 예약해놨었거든. 여차하면 소송이라도 해서 끝내려고 했어. 근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 보니 나도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는 주고 싶네. 여보, 용미야, 정말 고마워. 정말. 근데 약속은 반드시 지켜. 어머님이랑 인연 끊겠다는 거. 물론 당신은 자식이니까 당신 혼자 어머님 만나는 것까진 내가 막지 않을게. 하지만 나는 앞으로 어머님 볼 일 없을 거야. 우리 애들도 더 이상 어머니께 보낼 생각 없고. 당신 어머님은 이제부터 더 이상 내 삶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괜찮다면 이혼은 보류할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약속할게.
다시는 엄마 때문에 당신 힘들게 하는 일 없게 할게. 정말 고마워. 마음 바꿔줘서. 그렇게 저는 결국 이혼의 문턱 앞에서 다시 한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래, 다시는 어머님을 볼 일 없게 한다고 했으니 우리 가족끼리만 오순도순 잘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엄마의 그 아들인가 봅니다. 제 앞에서 남편은 너무 진심인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제대로 당했다는 걸 곧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틀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저는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남편은 편의점에서 뭐 살 게 있다고 해서 저만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집 문 앞에 어머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놀랄 틈도 없이 어머님은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머리채부터 잡아챘습니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놓으세요! 저도 소리를 질렀지만 어머님은 정말 저를 어떻게 할 참으로 눈이 돌아서 덤벼들었는데 그 상황이 너무 공포스러우면서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미치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해요!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내렸습니다. 상황을 보자마자 남편도 질겁을 했죠. 엄마,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석애비야,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저 년이 나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하고 인연을 끝내 말해하는데 네가 어떻게 네 어미한테 그따위로 소리를 지를 수가 있냐고! 아, 엄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일단 좀 나가세요, 네? 내가 왜 나가? 문 열어라. 집으로 들어가련다. 못 들어와요. 어딜 함부로 들어와요? 뭐라고? 인연이 정말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미치셨어요? 저 이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 폭력까지 쓰세요. 저 더 이상 어머님한테 그 어떤 것도 안 참아요. 당신 이 자리에서 똑바로 말해. 제 서슬퍼런 외침에 남편도 움찔하더니 결국 시어머니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제발 일단 저랑 나가서 얘기하세요. 네? 여기서 왜 이러세요? 행패 부리지 마시고 제가 다 설명할게요. 네? 제발요. 남편은 어머님을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해서 엘리베이터에 태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이 죽일년이라고 욕설을 퍼부었죠. 저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서 있었고 옆집 사람들도 놀라서 나왔습니다. 저는 소란 피워서 미안하다고 하고 안으로 들어갔죠. 갑자기 머리채까지 뜯긴 저도 분노와 수치심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 있는데 남편은 어머님을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건지 집에 모셔다 드리러 간 건지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조심스레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1층 어귀에서 남편이 어머님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을 보는데 너무 놀라서 다시 확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과 하는 대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엄마, 제발 조금만 기다리세요. 장모가 남겨놓은 유산이 생각보다 꽤 많다니까. 나 회사 그만두고 사업 준비한다고 했잖아. 그거 이제 유산 받으면 그 돈으로 사업 자금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자꾸 난리치니까 저 사람이 이혼하자고 나오는 거고. 아, 돈 받아야 되는데 무슨 이혼이야. 일단 급한 불 끄려고 내가 저 사람한테 엄마 안 보고 살아도 된다. 그러니 이혼은 말자고 겨우 설득해놨단 말이야. 아, 근데 엄마가 이렇게 찾아서 다 뒤집어 놓으시면 어떡해요. 그럼 네가 자초지종을 나한테 미리 설명을 해줬어야지. 아, 다짜고짜 부모 자식 인연을 끊자는데 내가 눈이 안 돌아가? 아, 천천히 다 말씀드리려고 했죠. 아, 엄마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세요? 아, 제가 진짜 엄마랑 어떻게 인연을 끊어요? 부모 자식 사이에. 일단 영미 쟤한테 돈 받아내야 하니까 당분간은 비 잘 맞춰줘야 한다고요. 그리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건 제 쪽으로 다 당겨서 받아낼 거예요. 이게 유산 상속받은 돈은 이혼해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서 민서 엄마가 주지 않는 한은 내가 그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올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아, 누구는 뭐 속 없어서 빌빌거리는 줄 알아요? 내가 더럽고 치사해도 일단 민석 엄마한테 바짝 엎드리고 있는 거라니까. 저 망할년이
저 망할년이 돈 좀 생겼다고 아주 유세를 떠네. 지혜미 목숨값에 아주 논았네, 논았어. 일단 저는 돈이 필요하니까 최대한 잘 보여야 해요.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슬쩍 다시 엄마 보고 살자고 할게요. 그때 돼서 뭐 이혼이네 뭐네 하면 나도 콱 이혼해버리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찾아오지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두 주먹이 저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엄마의 목숨값과도 같은 그 유산을 자기 사업 자금으로 다 빼먹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저를 버리겠다. 그동안의 약속, 눈물, 사죄, 그 모든 것이 결국 돈 때문에 벌인 한편의 연극이었다. 저게 내가 20년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민낯인 건가 싶고 사람의 탈을 쓴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어머님하고 참 다르다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님하고 똑같은 인간이었죠.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두 사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그림자가 들이우자 남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죠. 제가 갑자기 나타나니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기함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내려왔어? 왜? 내가 들으면 안 되는 내용이야? 남편과 어머님 둘 다 놀라서 눈알만 이리저리 굴리더군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겨주신 그 피 같은 돈, 네가 그렇게 꿀꺽하고 싶었구나. 적당히 나 꼬드기고 비위 맞추면서 털어먹을 거 다 털어먹고 볼일 끝나면 이혼이든 뭐든 헌신짝처럼 버리려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니? 너, 그리고 어머님, 아니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폭력을 행사해? 도대체 아줌마가 뭔데? 사람 만만해 보여? 저도 눈이 돌아서 따졌더니 어머님도 놀라서 주춤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진짜 뵈는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보 하며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더러운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에 상담받았던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상담받았던 김영주인데요. 네, 그때 말씀드렸던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월요일 오전에 찾아뵙고 말씀드릴 테니 속히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돌아서려는데 남편이 다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제발, 그게 아니야. 진짜 오해야. 엄마가 하도 화를 내시니까 그냥 엄마 달래드리려고. 달래주긴 누굴 달래? 머리채 잡히고 두들겨 맞은 피해자는 난데 왜 니네 엄마 기분을 달래줘야 되는데? 아, 그래. 너는 너네 엄마랑 평생 서로 위로해주고 달래주면서 오순도순 살아. 이혼해 줄 테니까. 너네 엄마한테 딱 붙어서 둘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보라고.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앞에 와서 털썩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죠.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던 사람이 하는 행동이 기가 막혔으니까요.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미안하다. 내가 노망이 나서 그랬어. 내가 네 말에 그렇게 상처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 내가 다 주책이야. 제발 민석애비랑 헤어지지 마라.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정말 대단한 모자 사기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죠. 아, 이제 와서 저한테 그토록 미안하세요? 예, 어르신이 무릎까지 꿇는데 사과는 받겠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이혼은 할 겁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어머님 상대로는 오늘 있었던 폭행으로 고소도 할 거예요. 그동안의 막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할 거고요. 제가 혹시 몰라서 그동안 어머님이 그간 저한테 하셨던 막말들 녹취한 것도 꽤 있거든요. 설마 이걸 진짜 법정에서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이겠네요. 미안하다고 하셨죠? 저한테 그렇게 미안하시면 법원에서 청구하는 위자료 군말 없이 똑바로 다 내세요. 그러면 어머님 사과 아주 눈꽃만큼은 진심이었구나 생각해 드릴게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다시 이성을 잃고 눈이 뒤집히더니 또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잽싸게 피했고 시어머니는 혼자 허우적대다가 꼴사납게 앞으로 고꾸라져서 코피까지 터뜨렸습니다. 남편 놈은 엄마 하면서 시어머니를 부축했고요. 사과는 개뿔. 당신 아들 이제 진짜 이혼남 확정이니까 어디 둘이서 오순도순 잘 살아보세요. 저는 그 길로 응급실 갔고 시어머니에게 폭행당한 곳 꼼꼼하게 진단서 끊고 사진도 다 찍어두었습니다.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폭행 고소는 당연히 포함해서요. 남편은 끝까지 저를 찾아와 잘못했다, 엄마 달래려고 그런 거다, 진심 아니다, 그런 지겨운 레퍼토리를 반복했지만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저는 얄짤없이 이번에는 무조건 이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남편은 이혼 못한다고 버텼지만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정신 못 차리고 저에게 전화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으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도 다 증거로 썼죠. 결국 모든 소송은 제 완벽한 승소로 끝났습니다. 위자료 지급 판결도 두둑하게 받았고 재산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마무리했죠. 남편은 마지막까지 당신은 유산도 많이 받았는데 재산분할까지 다 받아가냐는 개소리를 짓거렸지만 법적으로 제 몫이 반인데 그걸 왜 포기해야 하나요? 저는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악착같이 다 챙겨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막말과 폭행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위자료 액수도 꽤 많이 산정되었죠. 완벽한 승리였지만 그럼에도 이혼이라는 과정은 정말 사람의 밑바닥까지 다 보게 되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때문에 살던 집은 정리했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엄마가 살던 집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과 재산 덕분에 당장의 생계 걱정 없이 아이들을 돌보며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오랜 시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과 시장조사 끝에 저는 엄마가 운영하시던 반찬 가게를 언니와 이어받기로 했고 재오픈을 했습니다. 워낙 솜씨 좋고 넉넉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곳인데 그 손맛을 언니나 저나 많이 닮았거든요. 엄마를 기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큰 욕심 없이 아이들 키우며 소소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다시 단골 손님들도 와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나서 나름 꾸준하게 가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 남편의 근황을 얼마 전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 정말 꼴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이혼 후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면서 재산분할로 받아간 자기 몫의 돈으로 그 허황된 창업을 기어코 시작했다는군요. 초반에는 오픈빨로 반짝하는 듯 했지만 역시나 유행은 짧았고 1년도 채 안 돼서 매출이 반토막 나고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합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가게를 접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술만 마시면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에 이혼하고 내 인생 조졌다고 시어머니에게 온갖 주정을 부리고 행패를 부려서 시어머니도 이제는 징글징글하다. 차라리 나가 죽어라 하며 둘이서 그렇게 매일같이 싸워댄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위하던 모자 사이가 이제는 철천지 원수가 된 거죠. 자기 엄마 이해 좀 해달라던 효자는 어디 가고 이제 와서 엄마 탓하는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자기 아들 우쭈쭈하며 며느리만 쥐잡듯 잡던 전시모는 이제는 아들 보고 집 나가라고 소리 지르는 꼴이라니. 정말 웃기지도 않는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 제가 어리석게 그의 쇼에 속아 넘어가서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저희 엄마가 피땀 흘려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을 전 남편의 그 사업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더 비참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엄마가 저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이자 선물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막말과 탐욕으로 가득 찬 시어머니와
방광과 위선으로 저를 기만했던 전 남편. 그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 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주신 건 아닐까 하고요. 이제 저는 아이들과 함께 과거의 상처는 훌훌 털어버리고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내 남은 인생 절대 참고만 살지 않을 겁니다. 저 혼자 입 다물고 삭힌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제 영혼만 병들어 간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으니까요. 아니다 싶은 건 아니라고 당당히 말하고 제 목소리를 내며 살 겁니다. 이제 쉰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저는 제2의 인생을 이제 막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잘 키우면서 제가 좋아하는 가게 열심히 운영하면서 남은 제 인생 후회 없이 멋지게 살아볼 생각입니다. 제 길고 아팠던 하지만 결국엔 해피엔딩이 될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